최근에 저희 회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코치님, 저 요즘 수영이 너무 재미없어요. 수택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제가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럼 러닝 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대학생 엘리트 선수 시절에 배웠던 수태기를 극복하는 진짜 과학적인 이유와 방법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제가 선수 시절 경험을 녹여낸 수영이 질리는 이유와 수태기 극복 특효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영이 왜 질릴까요? 먼저 수영이 왜 질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수영은 감각의 운동인데 매일 같은 물속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그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이걸 좀 신경계의 피로라고 하는데, 몸은 움직이는데 뇌가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똑같은 걸 계속하니까. 이때 필요한 거는 자극의 변화입니다. 왜 수영이 숙제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수영장 가면 보통 어떻게 운동하시나요? 아마 강사님이 자유형 5바퀴 돌고 평영 5바퀴 하고 하세요. 그대로 따라가기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실력이 늘긴 하는 건가? 목표 없이 바퀴수만 채우는 수영은 운동이 아니라 좀 노동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바로 수태기가 오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내 실력을 숫자로 마주하기입니다. 대학 선수 시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나의 데이터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영이 익숙해진 중급자 이상 분들이라면 단순히 바퀴수만 세지 마시고 대신 내 기록에 집중을 해보세요. 나의 자유형 50m 전력 질주 기록은 몇 초인가? 인터벌 훈련을 할 때 나는 몇 초 페이스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록이 줄어드는 건 성장의 증거입니다. 기록을 재기 시작하면 수영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번 달에는 1분 10초에 들어오던 인터벌이 이번 달에 1분 5초로 줄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근지구력이 좋아졌거나 영법이 저항이 줄어들었다는 명확한 증거이거든요. 내가 빨라졌다는 걸 이 기록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수영의 지루한 반복에서 성취감이 넘치는 이 게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게임에서 레벨업 하듯 내 기록을 1초씩 줄여가는 재미를 느껴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같은 선생님께 오래 배우면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선생님께 1년, 2년 넘게 배우시고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편안함이 여러분들의 수영 실력을 멈추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수영장에서 왜 6개월, 8개월마다 강사 로테이션을 하는지 그 심리적, 과학적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는 익숙한 자극을 무시합니다. 적응의 원리죠. 우리 뇌는 신경 가속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땐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똑같은 설명과 똑같은 피드백이 반복되면 뇌는 그걸 배경음악처럼 인식을 해버려요. 익숙해지는 순간 학습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 선생님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A 선생님은 발차기를 강조하고 B 선생님은 캐치 동작을 강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자유형이라도 다른 관점의 설명을 들을 때 우리 뇌는 비로소 새로운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집중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레인,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레인에서 매일 보던 분들과 뒤꿈치를 보며 수영을 하고 오셨나요? 물론 그 편안함도 좋지만 그 익숙함이 여러분의 열정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추천하는 수태기 극복의 가장 강력한 처방전 중 하나는 바로 수영 환경을 강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말에 원데이 특강이나 수영 동호회 같은 곳에 가서 새로운 물을 만나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사회적 촉진 효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촉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혼자 운동할 때보다 타인이 지켜보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할 때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는 현상을 말하죠. 매일 보던 회원님들과 있으면 오늘 좀 설렁설렁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타협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원데이 특강이나 동호회에 나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애초에 조금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수영 욕심이 있는 분들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을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생기고 내 수영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의식이 들면서 뇌와 근육이 평소보다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긴장감이 스테기로 축 처진 뇌를 깨우는 도파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각의 전이와 새로운 피드백입니다. 또한 저도 대학 선수 운동부 시절 훈련할 때 가장 자극이 됐던 훈련은 타 학교 선수들과 같이 합동 훈련을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데이 특강이나 수영 동호회를 나가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원데이 특강 같은 경우는 스타트, 턴, 평소에 강습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기술을 배우면서 좀 성취감이라는 새로운 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왜 스타트는 요즘에 뭐 부상도 많고 하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은 이제 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수영 동호회 같은 경우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건강한 질투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피드백도 많이 주고요. 수영장을 다시 가고 싶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태기는 내 실력을 멈추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고여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늘 가던 센터 말고 원데이 특강이나 동호회 모임에 한번 나가보세요. 새로운 코치님의 피드백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수영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새로운 곳에서 수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보고 싶은 특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수영해요. 안녕.